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다들 좋고 기쁜 일만 있기를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시케미칼이고요. 제이시케미칼에 대한 이슈와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카인칼에서 말했던 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 중에서 바이오 디젤이나 이제 바이오 중유 등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업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쓰이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정유사로는 SK 에너지, 뭐 에스올 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시케미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이슈와 선박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런 바이오 원유를 쓰는 거겠죠. 혹은 이제 미래 지속 가능 항공유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한국 정유업계에 영향이 갈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항공업계나 이제 정유업계 사용에서는 이제 SAF가 떠오르고 있죠. SAF가 뭐냐면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제 동식물성이죠. 이 동식물성 기름의 이제 친환경 원료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항공연료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항공업계에서 중요한 게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연료가 이런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연료가 이제 향후 사용에 대한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SAF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이죠. 2025년에 이제 EU에서 의무화로 그렇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항공 SA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를 하기 주겠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냐면 세액공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50% 감축한 SAF한테는 1갤런당 이제 1.25달러에서 1.75달러를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뭐 아까 말했던 EU 연합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런 친환경 항공유를 보급을 위한 확산의 정책을 계속 세우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SF 사용 의무화 아까 전에 말을 했었죠. 그래서 도입이 활발해질 거다. 그리고 또 이제 EU 연합에서 이제 10월 달에 22년 10월 달에 23년 10월 달에 이런 탄소 감축을 위한 패키지를 계속 최종 승인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 항공유에 이제 SAF를 최소 2%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공항에다가 이제 항공기에다가 이제 SAF를 집어넣을 건데 2030년부터 SAF를 이제 10% 이상 집어넣어야 된다.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상용화를 위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향후 한국에서도 후속 조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JC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뭐 수혜를 보는 것과 다르게 주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변동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뭐 어제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얘기를 않죠. 이제 리딩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건 60편선이죠. 추세선이라 불릴 수 완만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상방과 이제 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을 때 크게 다 던져가지고 내려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적이나 기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면
이제 그 5평선, 10평선, 20평선 상방으로 돌고 이제 20평, 60평선도 이렇게 상방으로 돌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다 꽂아 내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을 사실 생각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제 7,800원, 7,780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7,37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했던 거는 이제 결국에 이 평선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이런 횡보에 대한 움직임이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 바닥에서 무조건 상승할 거야라기보다는 일단 이 바닥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지키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격이 7,100원 이런 매물대가 있겠네요. 7,100원, 7,200원 부근.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제 계속 가격이 눌리고 있는데, 오늘 장이 뭐 어떻게 끝날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 장이 끝나고 내일 다시 장이 시작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라인들을 침범하는지 아니면은 침범하다가 지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예, 이슈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7,100원 부근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JC케미칼 같은 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저희 JC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